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독일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전에 이미 한 차례 장단점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된 이유는 당시에 제가 압축을 위해 생략했던 부분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금 보완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은 절대로 한국이 더 좋다 혹은 독일이 더 좋다 라는 의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 제가 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이야기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점부터 할게요. 장점 첫 번째는 생활비가 저렴하다 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공산품이나 식재료의 값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월세나 학비가 저렴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지만 세금이 비싼데 생활비가 어떻게 저렴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합리적인 반론이라 생각되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비용이 저렴해도 정작 세금이 높으면 막상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비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과금이 높고 누진세, 소득세가 한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사교육비, 등록금, 부동산 그리고 물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독일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독일에서 사는 것이 다소 저렴하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제가 확실한 지표를 근거로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에 불과하니 가볍게만 들어주시고 많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 한국도 커스트코에서 장을 보면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이지만 커스트코의 가격을 한국의 전반적인 물가라고 생각하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장점 두 번째, 근무 환경이 좋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근무 시간에 대한 법이 확실해서 대부분의 직장에서 주당 40시간,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고 야근을 거의 하지 않아 저녁 시간을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셔서 따로 보탤 내용이 많진 않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독일 회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픈 날 휴가를 쓰지 않고서도 전화를 해서 당당하게 쉬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야근을 했을 때 야근 수당을 받거나 그 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국 회사들 중에서도 이미 시행하거나 점차 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요. 간혹 독일의 단점으로 마트나 상점이 일찍 닫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살면서 이 부분이 한국과 달라 불편한 부분임을 체감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장점으로 넣고 싶어요. 마트나 상점 직원들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고 저희의 가족이니까요. 장점 세 번째는 여행에 용이하다입니다. 지리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라 사실 유럽권을 여행하기에 용이하다로 정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독일의 위치는 유럽의 가운데에 위치해 여행 다니기 참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육로로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게 참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장점 네 번째, 자유로울 수 있다 입니다. 정말 막연한 주제이고 저의 가치 판단이 많이 녹아든 부분이에요. 우선 패션이나 유행에 한국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물론 개중에는 꿈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 비율이 한국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독일인들 중에서는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굉장히 멋있고 예쁘게 하고 다닌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희는 꾸미는 데에 익숙한 것 같아요. 때문에 독일에서는 유행에 따라 꾸미는 것에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것도 자유로워요. 물론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하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는 확실히 한국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입마개만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수업도 같이 듣고 상당히 자유롭게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장점 다섯 번째는 다양한 여가 생활입니다.
모든 도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나무와 호수가 많고 공기가 참 좋은 편이라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가까운 동네 호수에서 호수 수영을 즐기기도 하고 풀밭에 누워 책을 읽곤 해요. 그 외에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나 오페라, 미술관, 현대음악이나 미술을 즐기기에 참 편한 환경입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제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점 첫 번째, 맛있는 게 별로 없다. 이 부분에서 저는 독일은 맥주, 곡물빵, 감자만 맛있는 나라라고 과장해서 말씀드려서 개중에는 슈와인학셀도 맛있고 살라미도 맛있는데 라고 화를 내신 분이 계셨어요. 과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서구권의 음식이나 독일의 음식은 독일이 더 맛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독일인들은 빵과 감자만 먹는다가 결코 아닌 식문화 자체가 한국처럼 먹는 것을 많이 즐기지 않고 한국만큼 음식의 가짓수가 많지 않다였습니다. 단점 두 번째, 느린 아날로그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독일은 예약 문화라서 어디를 가든지 태아민이라고 하는 예약을 잡아야 한다, 은행 계좌를 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열쇠를 많이 사용한다 등의 예시를 드리며 독일 사람들은 바꾸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참 싫어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옛날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은행 계좌를 틀 수 있고 인터넷 통장인 N26, 전자상거래 페이팔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저도 N26과 페이팔을 사용하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독일인들이 아직까지는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은행 계좌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가 느린 것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옛날 독일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점 세 번째, 겨울이 힘들다. 절대적인 온도는 한국이 더 낮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집이 한국과 같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 아닌 하이쭝이라고 하는 옛날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쭝은 오래 키면 건조해질 뿐더러 난방비가 많이 나와 체감상 독일의 겨울이 한국의 겨울보다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신식 건물에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신식 건물 중에서도 아직 하이쭝을 설치하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또한 겨울해가 한국보다 더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져서 다시 자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네 번째는 치안입니다. 한국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독일이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이에요. 테러에 대한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소매치기도 훨씬 많고요. 간혹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묻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확실하게 얼마나 위험한지 결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단점인데 회사나 특히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입니다. 관료주의, 독일어로는 뷰로크라티라고 하죠. 저도 이 부분을 살면서 큰 단점이라고 인지하고 꽤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왠지 감정적으로 투덜거리게 될 것 같아 참았어요. 또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유도리가 없는 것은 단점일 수도 또 동시에 장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고심했지만 유연함을 떠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근거로 무책임하게 일처리를 하는 회사나 공간을 상대한 경험이 저부터도 너무 많고 이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께서 함께 경험하고 또 입을 모으는 부분이라 이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날로그적인 삶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단순히 느린 것뿐 아니라 협소하고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회사나 기업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알려드린 것은 독일이 천국이다 혹은 한국이 천국이다 라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독일은 제가 느끼기에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 나라이고 출국 전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만 정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정보가 다인 것처럼 우쭐대며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다른 정보는 화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